또 다른 문제는 주진우 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울산에 가장 목이 좋다고 하는 지역에 있는 나이트클럽에 있는 토지입니다. 그 나이트클럽이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요. 그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데 굉장히 뭐 인기 많은 나이트클럽이에요. 근데 여기서 본인이 검사 시절에 그 나이트클럽이 운영이 됐습니다. 그러면 뭐 제가 모든 그 나이트클럽이나 그런 유흥업소를 폄하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로 경찰의 제재라던가 법적인 조치를 받는 일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단속에 네. 취약하죠. 네. 매우 취약하죠. 네. 그러면 그 과정에서 검사였던 주진우가 영향력 행사 안 했을까? 라는 것도 와, 의심해 이거 볼 수 되게 있죠. 합리적인 의심인데 왜냐 건물주가 주진우고 또 윤석열 정권에서 법률 비서관까지 했고 그 전에 뭐 청와대 근무도 그렇죠. 있고 네. 잘 나가는 검사가 건물주인. 나이트클럽. 나이트클럽. 이야. 뭐 굉장히 좋은 곳. 울산의 현대백화점 쪽에 좋네요. 뒤쪽에. 듣기만 해도 영화 시나리오 같네요. 진짜 영화 싸구려 영화 같은 일들이네요. 그러니까 무슨 마피아 조직도 아니고 참 이 집단들 참 신기해요. 그래서. 근데 목소리 톤은 높이잖아요. 주진우 의원은 늘. 아니, 그래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게 이 최근에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가 이렇게 큰 소리를 치고 난리를 치는 이유가 김민석 총리 후보자를 낙마시키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우리 건들지 마. 앞으로 특검 문제든 뭐든 상관없이 우리를 건들면 계속 싸움을 할 거야라고 어떤 그런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라고 이제 김민석 후보자 같은 경우도 아마 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정치적 공세인 거죠. 이걸 통해서 실체를 밝히려고 하는 의도라기보다는 지금 자기들에게 국민의힘에게 옥죄어 오고 있는 온갖 여러 가지 수사 이런 어떤 옥조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우리를 건들지 말라고 하는 하나의 정치적 행위라고 지금 해석하는 측면들이 꽤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핵심은 그런 거죠. 주진우든 누구든 제가 볼 때 이 청문장에서 핵심은 그냥 저도 만약에 민주당이 고발을 해가지고 이 사람의 징계가 불법인지 아닌지, 징계세를 내는지 안 내는지, 김인석 후보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네, 주진우요. 아들. 확인하면 되는 거고, 김인석 후보도 마찬가지인 건데요. 결론적으로 그런 거잖아요.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왔다라고 지금 국민의힘은 전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자기들이 불법적인 자금이 들어온지에 대해서 뭔가 증거를 대야죠. 증거도 되지 않고 문제제기하고 있는 거 하나하고, 또 하나는 현금을 쟁여놨다고 표현하잖아요. 6억을 쟁여놨다라고. 아, 자기들이 봤어요? 6억을 쟁여놨는지? 그리고 빚을 갚는데 무슨 6억을 쟁여놨으니까 딱 정치적 프레임을 짜놓은 거예요. 6억이라는 현금을 쟁여놓고 있더라, 김민석은.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불법 자금을 가지고 돈을 갖고 들어와서 자기 빚을 갚았더라. 이 두 가지 프레임을 짜는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게 다 밝혀지고 있잖아요. 어제만 하더라도. 돈 들어오는 족족 빚 갚느라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로 무슨 축제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전 그러니까 어제 청문회, 오늘도 마찬가지로 아마 진행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기괴한 청문회다. 왜 이렇게까지 몰고 갈까라고 하는 의도는 김인석 후보의 낙마라기보다는 국민의힘을 지키기 위한 정치적인 좀 선동을 하고 있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저도 지금 저 지적에 맞다고 보는, 물론 김민석 후보가 해명해야 되는, 소명해야 되는 대목들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 입증이 덜 된다라는 주장도 할 수 있어요. 인사검증이 네네. 그런 거니까요. 근데 이제 저는 어떤 그런 측면이 아니라 그 부분은 뭐 다퉈지고 이제 후회라도 쟁점이 될 텐데 그 부분이 아니라 이게 약간 특수부 수사들이 그림 그려서 접근하는 방식의 접근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처음에 제일 쟁점은 뭐였냐면 1억 4천이었어요. 1,000만 원씩 11명한테 받은 게 네네. 불법 정치자금 받은 게 아니냐. 그걸 막 공격을, 이거는 무조건 불법이지라는 프레임으로 주진우가 검사처럼, 특수부 검사처럼 공격을 하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는 아들 스펙 문제로 넘어갔습니다. 아들 스펙 이것도 문제가 있네 해서 일종의 넘어갔어요. 여죄 네. 추궁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별건 수사. 계속 별건을 네. 찾은 건데, 근데 막상 그 기간 동안 이미 이제 이 의혹들이 과거 같으면 기정사실화 됐겠죠. 검사가 그렇게 제기를 하면, 주진우가 검사였고 만약에 뭐 야당 정치인이었다라고 하면. 아니 다른 사람의 진술을 1,000만 원 빌려준 사람의 진술을 만들어냈겠죠. 네. 너는 대가성 아니야. 너 이렇게 건물도 잘 못하고 뭐 사업도 잘 못하는데 이런 식으로 진술 얼마든지 만들어내잖아요. 그리고 나서 청문회 어제부터 오늘까지 얘기는 뭐냐면 6억 정도가 소명이 안 된다. 네. 이걸로 넘어왔어요. 근데 어제 김민석 후보가 얘기한 거에서 일정 정도, 뭐 예를 들면 모든 집이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집의 가계 흐름이 왜 이 정상적이지 않네? 정상적이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어떤 집의 가계 흐름은 다 독특한 거니까, 다 개별적인 거니까. 그 지점에서 김민석 의원이 설명을 했어요. 근데 여전히 지금 처음에 잡았던 그림, 아, 이거는 세 수입이 5억 1천만 원인데 13억을 썼고, 좋아, 2억은 인정해줄게. 뭐, 전처가 됐다고 하니, 우리가 전처를 부른 거는 뭐 그렇게 조선일보마저 우리를 비판하지, 이제 그건 안 할게. 근데 어쨌든 6억은 문제가 있어. 이 얘기만 지금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얘기가, 자료가 제출되지 않는다는 얘기만 하고 있는데, 이 딱 전형적으로 이게 주진우 의원이 약간 특수부 검사처럼 접근을 해서 이건 무조건 불법이지, 유법이 있겠지, 털면, 이런 식의 접근이 지금 이루어지는 청문회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닌가. 전 부인이 어느 공기업에 사회이사를 했던 적이 있었대요. 그 공기업에 자료 제출 요구가 막 빗발쳤다는 거예요, 국힘에. 아니,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그 공기업을 하시는 분한테 얘기를 듣는데 너무 아무리 정치여도 이거 금도가 있어야지 이럴 수 있냐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청문회가 이런 식으로 신상 털기 그냥 과거까지 이렇게 소환해야 될 일이 아니죠. 이거 너무 수준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실제로 총리가 어떤 생각 갖고 있고 지금의 정부와 어떻게 결을 맞춰서 정책적 비전이 무엇인지 이런 거를 더 접근해야지. 지금 옛날에 부인 얘기하면 뭐합니까? 그러니까 너무 수준 낮게 같이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너무 짜치게 나오니까. 예를 들면 그럼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죠. 또 야, 그러면 김건희 전 남편도 소환하자 얘기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 하면 안 되지만 본인들이 그렇게 나오면요. 그 전 부인도 지금 어쨌든 다른 가정이 있으시든 뭐든 다른 사람이잖아요. 이제 남이 된 사람이잖아요. 그럼요. 그분의 일상과 프라이버시를 오히려 그분을 존중해 줘야지. 왜 그분까지 소환합니까? 정치가 아무리 좀 매섭다고는 하긴 하지만요. 저는 그 본질에 떨어진 것들이고 이거는 하면 할수록 김민석 후보자에게 유리한 걸 좀 만들어줬다고 봐요. 보면은 당연히 그러면 그 전 부인 얘기하면 또 김건희 전 남편 얘기가 또 나오고 재산 얘기하면 주진우 재산 나오고 또 한덕수 재산 나오고 다음에 또 김건희 백 받은 거 얼마냐 뭐냐 다 소환되는데 그게 지금 유리할까요? 오히려 정책적인 거를 공격하시는 게 훨씬 낫지 않냐라고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아마 내심은 그런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이게 낙마시킬 수 없는 총리잖아요. 예를 들면 내란 사태를 딛고 탄핵된 대통령의 인소위 없이 된 대통령이 지명한 첫 번째 총리인데 낙마를 시킨다는 건 상상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그리고 임명동의도 안 돼. 네, 현실적으로 자기네가 낙마를 시킬 힘도 없고 네. 그런 상황인데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김민석까지는 그대로 가더라도 우리가 최대한 괴롭힐 수 있다는 걸 보여줘서 지금 11명도 인사청문회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11명의 인사청문회에서 누군가를 타깃을 잡아볼까? 아니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 대한 수사나 이런 데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첫 번째 총리도 우리가 발목 잡을 수 있는데 계속 발목 잡을 거야? 라는 식의 이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과 이 주진우 의원이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건 좀 국민들이 보기에 과하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중진들이 있다고 하죠. 왜냐면 이게 제가 인사청문회 전에 어디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김민석 후보자가 제가 처가에서 한 3억 빌렸습니다. 근데 뭐 그거 가족끼리의 관계라 뭐 그거를 따로 그거 하진 않았습니다. 라고 해버리면 사실 전체에 맞춰야 되는 금액이 5, 6억인데 3억 내 빌려왔다 처가에. 근데 어제도 이제 그런 비슷한 자금 차용이 있었다는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사실 이게 별로 할 얘기가 없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을 알면서도 주진우 의원이 굉장히 좀 무리하게 드라이브를 걸어갔던 건 거듭 말씀드리지만 특수부 검사 시절의 버릇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습니까?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 좋아요로 스픽스를 응원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구독, 좋아요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스픽스 구독, 좋아요.